단 한 번의 잘못된 AI 도입으로 무려 6천억 원을 날린 회사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지난 5년간 150개가 넘는 회사를 직접 뜯어고치며 알았어요. AI를 도입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지만 실제로 도입하니 오히려 회사가 망가지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5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께 바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셔서 수천만 원 아껴가세요. 첫 번째 질문이자 사실 가장 비싼 질문입니다. AI한테 무엇을 맡길지 잘못 고르면 회사가 통째로 휘청하거든요. 미국 부동산 기업 진로우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회사 데이터라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 회사가 AI 가격 예측 알고리즘을 믿고 집을 무려 7,000채나 사들였어요. AI가 이 집은 이 가격에 사면 남는다고 하니까 사람의 판단을 빼고 그냥 AI한테 맡겨버린 거죠. 그런데 그 AI가 시세를 자꾸 과대평가했습니다. 비싸게 산 집들이 안 팔리기 시작했어요. 결과는요?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전 직원의 4분의 1, 약 2,000명을 해고했고 사업은 통째로 접었습니다. 여기서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문제는 AI 성능이 아니라 이걸 AI한테 맡겨도 되는가를 묻지 않은 거죠. 원리를 짚어드릴게요. AI는 해결사가 아니라 증폭기예요. 좋은 판단에 붙이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검증되지 않은 판단에 붙이면 손실도 그만큼 만들어냅니다. 진로우는 후자였던 거고요. 데이터 1등 기업도 이렇게 당했다는 게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대표님 회사에선 이게 작은 버전으로 매일매일 일어날 거예요. 제가 만난 한 대표님은 노션으로 5분이면 될 일을 여러 가지 툴을 엮어가며 굉장히 복잡하게 1분짜리 일을 2시간이나 들여서 자동화하셨어요. 재밌으니까요. 근데 정작 본인의 업무 시간은 1분도 안 줄었습니다. 진로우랑 똑같은 실수를 하신 거죠. 바로 무엇을 어떻게 맡길지 고르는 안목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 내 업무를 전부 눈에 보이게 끄집어내셔야 해요. 그래야 시간이 어디서 새고 있는지, 뭐가 단순 반복 업무인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부터 고르는 것.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오늘 하루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일 딱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그게 자동화 후보 1번입니다. 자, 자동화할 일을 잘 골랐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함정이 기다려요. 이걸 모르고 넘어가시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져버립니다. 제가 연매출 200억 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컨설팅한 적이 있어요. 규모는 큰데 내부는 완전히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회의 한 번에 5시간씩 걸렸어요. 자, 만약에 이 5시간짜리 엉망인 회의를 그대로 자동화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비효율적인 프로세스가 시스템 안에 영원히 박제됐을 거예요. 잘못된 방식이 빠르고 정확하게 반복되는 지옥이 열리는 거죠. 다행히 회사는 순서를 바꿨습니다. 잘못된 회의 방식부터 먼저 뜯어 고쳤더니 5시간짜리 회의가 30분으로 줄어들었어요. 원리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정리, 효율화가 먼저, 자동화는 반드시 그 다음에 와야 합니다. IT 업계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자동화는 일을 똑똑하게 바꿔만 주는 게 아니라 하고 계신 그 일을 그 방식 그대로 더 빠르게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자체가 애초에 엉망이면 그 엉망인 것들을 그냥 빠르게 양산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그 일이 정말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프로세스부터 손봐 주셔야 돼요. 잠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미 상위 10% 대표님이세요.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 딱 한 번만 눌러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3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프로세스 정리했어요. 그럼 이제 자동화하면 될까요? 아쉽지만 아까 예고한 그 3번째 질문이 여기서 발목을 잡습니다. 여기에 답을 못하시면 자동화 시작조차 하시면 안 돼요.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한 변호사가 챗GPT한테 판례 조사를 시켰어요. AI가 판례 6개를 술술 뽑아주면서 이 판례들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법률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을 수 있다고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답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는 그걸 믿고 그대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6개 전부 AI가 지어낸 가짜였습니다. 판사가 확인해보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판례였어요. 그래서 변호사는 5,000달러 벌금을 물었고 심지어 가짜 판례에 이름이 도용된 진짜 판사들에게 사죄 편지까지 보내야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망신을 얻은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AI는 모르면 모릅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빈칸을 그럴듯한 거짓으로 채워요. 이걸 전문 용어로 환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이 환각은 내가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글로 주지 않았을 때 폭발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는 기준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AI는 그 빈칸을 자기 마음대로 메꿔버리는 거예요. 제가 만난 대표님도 똑같았어요. 광고 보고서 만들어줘 하고 던졌더니 AI가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왜냐? 이분이 언제 광고를 켜고 끄는지, 잘된 소재를 클릭률 몇 % 기준으로 가르는지, 며칠 주기로 점검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머릿속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은 대표님이 가지고 있던 그 머릿속 판단을 전부 다 끄집어내서 측정 가능한 규칙으로 적은 거예요. 예를 들어 클릭률 2% 이상이면 유지, 3일마다 점검해서 온오프 이런 식으로요. 그제야 자동화가 제대로 굴러갔어요. 그래서 자동화의 90%는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머릿속을 글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자주 하시는 업무 하나 골라서 그 판단 기준을 딱 3줄만 먼저 적어보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규칙까지 적었는데도 자동화가 자꾸 산으로 가는 분들 있으시죠? 바로 이 4번째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걸 놓치면 단순한 시간 낭비로 끝나지 않습니다. 돈을 물어내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캐나다 에어 캐나다의 챗봇 사고가 딱 그 경우입니다. 고객 응대를 챗봇한테 맡겼는데 이 챗봇이 존재하지도 않는 환불 정책을 스스로 지어내서 고객한테 안내한 거예요. 고객은 그 말을 믿고 항공권을 샀죠. 나중에 회사가 그런 정책 없습니다 하고 발뺌을 하자 고객은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챗봇이 한 말도 회사가 책임져라. 그래서 회사는 배상금을 물었어요. 챗봇이 그런 거지 우리가 그런 게 아니다가 안 통한 거예요. 영국 배송사 DPD는 한술 더 떴어요. 시스템 오류 뒤에 챗봇이 고객한테 욕을 하고 자기 회사를 세계 최악의 배송사라고 디스하는 시까지 써버렸습니다. 그 대화 캡처가 트위터에서 130만 회 넘게 퍼지면서 회사가 완전히 망신을 당했고 AI는 즉시 중단됐죠. 이 2가지 사고의 공통점이 뭘까요? AI한테 무엇이 완성이고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인지를 안 정해주고 고객 앞에 그냥 풀어버린 겁니다. 원리는 분명해요. AI는 일단 만들어진 이상 대표님 브랜드의 얼굴이 될 거예요. 그 얼굴이 무슨 말을 해도 되는지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건 시간 문제죠. 제가 본 사례도 비슷해요. 한 대표님이 릴스 만들어줘 이렇게 그냥 통째로 던지셨는데 그래서 어떤 게 잘 만든 릴스예요? 물으니까 대답을 못 하셨어요. 머릿속엔 이런 느낌은 있는데 이걸 말로 못 푸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가 100만 원 줄 테니 이 매뉴얼만 보고 그대로 해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해낼 수 있을 만큼 자세히 매뉴얼을 써라. 그 정도로 이 성공적인 결과물의 모습을 확실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자동화 하시려는 그 일에 완성된 성공적인 결과물의 모습을 딱 한 문장으로 한번 정의해보세요.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앞에 설명드렸던 4가지 질문이 하나로 깨어지실 거예요. 핀테크 기업 클라나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이 회사가 한때 AI가 상담사 700명 몫을 한다며 인력을 AI로 대체해버리고 이걸 대대적으로 자랑을 했어요. 효율의 끝판왕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1년 남짓 만에 CEO가 공개적으로 인정합니다. 아, 우리가 너무 멀리 앞서갔다. 공감 없는 기계적 응대에 고객들이 등을 돌렸고 신뢰가 무너져 버렸어요. 결국 회사는 사람 상담사를 다시 뽑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AI는 사람을 통째로 대체하는 마법이 아니라 잘 쓰면 잘하고 못 쓰면 사고치는 직원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에서 늘 확인하는 게 있어요. 평소에 직원한테 일을 잘 시키는 대표님은 신기하게도 AI한테도 잘 시킵니다. 반대로 직원한테도 항상 그냥 알아서 잘 해봐 이렇게 큰 덩어리로 일을 던지시던 분은 AI한테도 똑같이 던지고는 뭐야 AI 별거 없네? 하시거든요. 왜냐면 원리가 같기 때문이에요. 위임의 실력이 AI한테 일을 위임하는 일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알려드릴게요. 일을 아주 작은 나노 단위로 먼저 쪼개보세요. 우리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 일이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끝까지 흐르는 모든 과정을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그 위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한 이커머스 대표님은 이 일을 쪼개는 방식 하나를 바로잡고 단 1.5개월 만에 월 매출이 3배 이상 뛰었어요. AI를 바꾼 게 아니라 시키는 방법을 바꾼 거예요.
직원이 어떻게 일하는지 알아야 일을 제대로 시킬 수 있듯이 AI도 똑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AI 도입은 이 5가지 질문에 먼저 답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 정말 AI한테 맡길 일이 맞는지. 두 번째, 순서는 정리됐는지. 세 번째,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글로 꺼내서 적혀져 있는지. 네 번째, 무엇이 성공적인 결과물인지. 다섯 번째, 일을 제대로 쪼개서 시킬 줄 아는지. 그래서 오늘 보신 회사들, 진로우, 에어캐나다, 클라나 등등등 제가 사례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AI를 다루는 기술이 부족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이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질문들을 건너뛰고 AI를 사용했을 뿐이죠. 그리고 이건 대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상상만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현실로 직접 말씀드릴게요. 이 5가지 질문을 밟으신 대표님과 그냥 일단 AI에 부딪혀버린 대표님은 6개월 뒤에 완전히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여전히 새벽까지 직접 붙잡고 AI 별거 없네, 그냥 내가 하자, 직원한테 맡기지 뭐, 이러고 있고, 다른 한쪽은 같은 일을 직원과 AI한테 안정적으로 맡겨놓고 정작 본인은 다음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격차는 노력이 아니라 순서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오늘 다룬 이 5가지 질문을 바로 점검하실 수 있게끔 제가 댓글에 AI 도입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로 정리를 해뒀어요. 영상 아래 댓글에서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고요. 오늘 딱 1분만 투자해서 체크해보셔도 돈이 새어나가는 자동화 작업 다 막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AI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똑똑해지지 않습니다. AI를 쓰는 방법을 이해하고 쓰는 만큼 똑똑해집니다. 그 시작!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체크하며 시작해보세요.